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이른바 정율성 공원 조성 논란과 관련해 정교모, 즉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8월 29일 정율성 기념공원 광주만의 역사 해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성한 경기대 교수 등 전국 6,200여 명의 전현직 대학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이 성명에서 중국인 공산주의자로 살았고 대한민국의 적으로 살았던 정율성을 기념하는 공원을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광주가 이야기하던 5.18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교모는 또 이것이 끝내 강행된다면 광주는 더 이상 민주화의 성지가 아니며 5.18 운동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민주화 운동으로 기억되기 힘들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정교모 성명서는 먼저 광주광역시에서 정확하게 말해서 민주당 출신 강기정 광주시장이 추진을 강행하는 정율성 공원은 광주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철진한 이념공세라고 하지만 역사에 철진한 시기란 없다. 역사의 교훈은 오늘을 사는 우리 곁에 늘 살아있어 보다 나은 현실을 위한 회고와 반성의 계기를 제공한다라고 성명서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강기정 시장의 말처럼 철진한 것이 기준이라면 그보다 한참 더 철진한 일제의 지배를 늘 오늘에 되살리는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좌파의 선동은 벌써 박물관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 동학혁명조차 끊임없이 소환하여 그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논리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명서는 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실용적 차원에서의 결정이라는 논리와 돈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된다는 사고와 무엇이 다른가? 어떤 시대 어떤 매국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핑계와 명분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교모는 광주 시민들이 정율성 기념공원을 세우면 광주는 5.18로 상징되는 민주화의 성지로 기억되기 힘들 것이다. 5.18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던 민주시민의 운동이라는데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 참여한 광주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었고 북한의 도발을 경계했고 간첩을 색출하려 했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5.18의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정교모는 정율성은 6.25 전쟁의 적인 중국 공산당의 군가인 팔로군 행진가와 북한의 인민군 행진곡을 지어 자유대안의 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전쟁 중에는 북한 인민군 협주단장으로 침략전쟁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다. 그는 수백만 참전 국군과 유엔군의 피를 흘리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학살을 선동한 중국인이자 전쟁의 광기를 북돋운 대한민국의 적일 뿐이다 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인 공산주의자로 살았고 대한민국의 적으로 살았던 정율성을 기념하는 공원을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광주가 이야기하던 5.18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것이 끝내 강행된다면 광주는 더 이상 민주화의 성지가 아니며 5.18 운동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민주화 운동으로 기억되기 힘들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교모는 불행히도 이념적으로 기울어졌거나 국가관과 역사관이 투철하지 못한 일부 정치인 출신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후의 민주당으로 인해 광주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떤 공간으로 기억되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교모 성명서는 마지막으로 5.18이 광주만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것이듯 정율성 문제 역시 광주만의 독단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의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와 정체성은 어느 한 지방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강기정 시장이 아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한다. 이런 상식이 무시된다면 광주는 광주로 국한되는 것이 맞다면서 정율성과 5.18은 양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최근 정율성
공헌 논란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단순히 광주광역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대한민국적 관점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영토인 광주광역시 안에 정일성과 같은 공산주의자, 중국인 공산주의자, 그리고 한국에서 6.25 전쟁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정일성과 같은 자를 기리는 공원이 세워지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지자체가 지금까지 정일성 관련 해외 출장을 54매나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출장들에 들어간 돈은 모두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0년 5월부터 올해까지 13년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일성 관련 해외 출장은 53회였는데 광주광역시가 16회, 전남 화순군이 12회, 광주 남구가 11회, 전남도가 6회 등이었습니다. 광주는 정일성이 태어난 곳이고 전남 화순은 정일성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출장 명목으로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인 정일성 선생을 기리고 지역의 관광지를 만들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출장 대다수는 주요 해외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이 포함돼서 외유성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 공무원 4명은 2019년 4월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의 시안, 애난, 베이징, 하얼빈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방문 목적으로 정일성 선생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중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시안 근교에 있는 진시황릉이었습니다. 중국의 아주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한 곳이죠. 이들은 또 베이징으로 이동해서 팔보산 혁명공 묘에 있는 정일성 묘지를 참배한 이후에는 천안문 광장 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귀국한 뒤 보고서에는 관내 학생들이 우리나라 출신으로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된 분들의 길을 따라가 볼 수 있게 군에서 비용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또 화순군의 다른 공무원 4명은 2018년 3월 중국 하얼빈, 엔지, 베이징 등 중국 동북부를 5박 6일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하얼빈 방문 첫날 정일성 기념관을 찾았지만 보수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어서 베이징으로 이동해서 곧장 만리장성을 둘러봤고 뮤지컬 근면왕조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일성 관련된 일정은 묘소 참배가 유일했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정일성 선생을 중국이 더 알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아예 관광을 목적으로 한 듯한 출장도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박봉순 화순군 부군수는 군 관계자 2명과 7박 8일간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일성 관련 일정은 묘소 참배와 정일성 동요제 참관 등 2건에 불과했고 대신에 이들은 차생산 단지로 유명한 무이산을 방문하거나 한국관광공사 베이징 지사장을 대동해서 만리장성과 이화원 등 중국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일정만 나열했고 출장 후기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2016년 3월에는 광주광역시 동구공무원 등 25명이 중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들은 하얼빈에서 정일성 기념관을 방문하고 관장을 면담하는 등 5박 6일 일정의 초반기는 정일성 연구 목적에 초점을 뒀지만 출장 나흘째 베이징으로 이동해서는 천안문 광장 야경버스 투어, 만리장성 관광, 뮤지컬 관람 등을 했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중국에서는 정일성 선생을 군혼이라고 부를 정도로 위대한 인물로 칭송한다면서 정일성 선생을 존경하는 중국인을 관광객으로 유치해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들의 해외 출장에는 주로 지역민들의 세금인 지방비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국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으려면 독립운동 근거가 명확하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인민해방군가를 지은 정율성은 우리 국익에 반한 일을 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면서 그런데도 정율성을 제대로 조사하기는커녕 무작정 기리겠다며 해외 출장까지 나서는 것은 국민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여기는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는 뉴스입니다. 이 라임 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인 2019년 8월에서 9월에 미래에셋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일부 라임펀드 가입자에게 적극적으로 환매를 권유해서 투자금을 돌려준 배경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현재 경기도 부천 병이 지역구인 의원이죠.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미래에셋의 1인용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 어카운트 특정 금전신탁 불법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라임펀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모든 금융회사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 초점은 미래에셋이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김상희 의원이 가입한 펀드인 라임마티니 4호 가입자 16명에게 갑자기 환매를 권유하게 된 배경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녹취나 통신자료, 내부 문서 등을 통해 미래에셋이 라임마티니 4호 가입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방식과 환매 과정에서 라임측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라임마티니 4호 이외의 다른 라임펀드 가입자에게도 환매를 권유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펀드는 2019년 9월 63개 개방형 펀드 중에서 31개 펀드에서 3,069억 원 223명을 환매해 줬습니다. 31개 펀드 중 27개 펀드는 자체 자금으로 환매했으나 라임마티니 4호 그러니까 김상희 의원이 가입했던 라임마티니 4호를 포함한 4개 펀드 29명은 라임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동원해서 환매해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판매사 권유에 따른 정상 환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셋도 당시 라임 관련 불안감이 커지는 시기여서 환매를 권유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은 미래에셋의 해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이런 입장입니다. 먼저 미래에셋이 라임마티니 4호 가입자 전원에게 동시에 환매를 권유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정권업계에서는 개방형 펀드는 원하는 사람이 환매 신청을 하면 먼저 돌려주고 나머지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업계 관행이라면서 미래에셋이 가입자 모두에게 환매하라고 했을 정도면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먼저 알고 특정 고객들을 특별 관리해 준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구나 라임은 라임마티니 4호 가입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자 불법으로 회사 고유자금까지 동원해서 환매 기일을 맞춰줬습니다. 이런 불법 환매가 판매사인 미래에셋이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인지가 현재 금감원의 집중적인 검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셋 주장대로 당시 라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환매를 권유한 것이라면 미래에셋이 이 김상희 의원이 가입한 그 라임펀드가 아닌 다른 개방형 라임펀드 가입자에게도 환매를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라임마티니 4호의 투자자 모집 과정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 라임펀드가 설명회 등을 통해 가입자를 모았는데 해당 펀드는 이와 다른 경로로 판촉이 이루어졌는지 즉 다시 말해서 아름아름으로 해서 특정 고객들을 선정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김상희 의원의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자한 라인펀드 상품이 일반 투자자들이 가입했던 상품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매 조건을 갖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환매 조건의 차이가 원금 회복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김상희 의원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오늘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김상희 의원이 미래에셋증권 PB를 통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라인마티니 사원은 개방형 펀드로 일주일에 2번 환매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가입자가 환매 신청을 하면 5영업일 안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방형 펀드는 만기가 끝나기 전에도 가입자의 신청이 있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펀드를 말합니다. 김상희 의원의 환매 조건은 일반 투자자들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한경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한 달에 한 번만 환매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나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김상희 의원이 가입한 펀드는 일주일에 2번이나 환매를 신청할 수 있고 환매 신청을 하면 5영업일 후에 투자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특혜 의혹이 짙은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라인펀드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정구집 공동대표는 김상희 의원이 가입한 라인펀드는 일반인들이 가입한 상품과는 혈통부터 다른 펀드였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 라임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정권 시절에 논란이 있었던 금융 관련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모두 덮어버리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 등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